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다. 예, 이제 국회도 나서고 좀 대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아무도 예,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언론에서라도 좀 관심을 달라고 해서 이번 취재를 같이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예, 네. 공조감호소 말하는 거죠? 법무병원. 예. 아니, 본부요. 교정본부. 교정본부에서. 그 예. 사실 교정본부는 전문가분들이 아니시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많이 이제 그렇죠. 안에서 난동이나 어떤 이상 증세가 계속 발현을 하는데 예, 약물 치료가 거의 조금 등한시되지 않나요? 거기서 약물 치료가 좀 부실할 것 같은데. 약물 치료를 하고 싶어도 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좀 없어. 굉장히 좀 열악한 걸로 아는데, 제가 예, 그걸 보면서, 약만 잘 먹어도 저렇게 난동을 안 피고, 예. 제가 폐소병동에서 8년을 일했는데, 음, 거기도 이제 약을 끊고 들어와가지고 난동 피고 폭력 쓰고 박치기 하고 머리에다가 태권도 헤드기어 씌워놓고 예, 막 그냥 박치기 하고 막 깨고 유리창 깨고 다 그것도 비비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신병원 안에서도 약물이 부족한 상태로 들어오거나 약을 끊고 들어오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음, 근데 하물며 정신병 교도소 안에서는 약물 같은 거 처방하는 게 솔직히 국가 수가 같은 게 작으니까 네. 옛날에는 2,770원에 맞춰져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약을 처방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도가 좀 개선이 됐는데 음, 실제로 그 교도소 안에서는 약물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치돼서 지금 뭐 거기서도 어울리도 못하고 은따 당하다가 거기 네. 방에 있다가 독방으로 갈 수밖에 없죠. 박치기 그, 하고 깨고 뭐 볼펜 씹어 먹고 막 그러죠 뭐. 그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이어가 보려고 준비하고 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한테 어, 예, 질문을 하시면 그, 답을 딱딱 그, 해드릴게요. 일단은 혹시 이른바 치료 이탈이라고 저도 이번에 잘 모르다가 배웠는데, 그렇죠. 그, 치- 그 치료에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예, 사람들. 그렇게 돼서 범죄에 연루됐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일할 때도 교도소 들락날락했던 정신질환자들도 많이 만났고, 어, 그다음에 제가 상담 일을 지금 7, 8년째 하고 있는데, 교도소 갔다 온 당사자들도 상담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음, 이제 가게 될 뻔한 사람도 만났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니드 사건 이후로 2019년도 예, 그 진주 강화, 심신미약이 예,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똑같이 형을 받거든요.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조현병 그 친구를 죽여가지고 30년형을 받은 그 사례도 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닌 사건 같이 아닌도 이제 그렇게 뭐 무기징역되고 그 사건일 때 제가 보도를 나와서 했는데 실제로 모든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뭐 10분의 1, 일반인들의 10분의 1이기는 하지만 재범의 그 폭력성이라든지 범죄율은 두세 배가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폭력성이 있는 그 전과를 경험한 그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이제 그렇게 폭력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양성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현병의 양성이나 음, 조울증의 조증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현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네, 이제 예민자준 분노 폭발로 해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피해망상과 가대망상이 같이 오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고 공격을 음,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음, 악마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사례로 봐야 되는데 그게 음, 사실은 약물 치료를 하면 70%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음, 상담 치료는 30%는 지역사회에서 맡아줘서 이제 지역사회 당사 단체나 한정자나 뭐 마정자 뭐 송파센터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한울센터 회복에 난다 뭐 이런 펭귄에 날겠지. 예, 그런 음, 단체들 같은 데서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거를 맡아줘서 병원에만 들락날락하게 하면 병식이 생기지 않아요. 음, 병식이라는 거는 인사이트인데 자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치료에 협조적으로 하려고 하고 약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아는 거를 병식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게 없는 상태는 계속 나가서 약 끊고 또 재발하고 또 때리부수고 사람 공격하고 그런 게 반복이 되죠. 그리고 폭력성 성향을 띠는 친구들이
또 똑같이 그렇게 폭력성을 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예. 사실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최소화하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극이 크죠. 그러니까 예. 자극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예. 약 준다고 저게 실제로 낫냐. 70% 정도는 커버될 수 있어요. 네. 환청망상이 거의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음, 30% 정도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약을 더 올리고 줄이고 하는 재발 경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정신건강 당사자 정신건강 교육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라든지 약물 음, 교육들을 배워서 지역사회나 병원 쪽에서 그런 교육을 또 가족단체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배워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이해가 음, 없으면 만약에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이제 뚜껑이 열리는 상황까지 발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중간에서 이제 자기가 현시감을 이탈되는 과정에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병식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음, 그 순간일 때 약을 외래 가서 만약에 그 외래 치료 명령제 이런 게 있으면 네.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제 범법자 같은 당사자 정신질환자는 치료 명령제를 해가지고 외래를 의무적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음, 그거를 이제 권주수 교수님도 옛날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백종호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사법 입원제도 준사법 입원제도 안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래 치료 명령제도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약간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제때만 해가지고 만약에 잠을 못 잔다거나 소리에 예민해진다거나 뭐 짜증이 난다거나 사람들 말이 오해가 된다거나 이 정도 상태일 때 이제 약을 올려가지고 주성분의 항정신병 약물을 올리면 거의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요거는 재발경고 체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병을 외래에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예방을 하면 멀쩡하게 살 수 있거든요. 예. 참고로 저도 20대 때 제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망치로 집을 부시고 아버지 어머니 아, 때리고 제가 진짜 페루나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저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음, 학교 폭력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119가 와가지고 수갑을 2번 차고 입원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음, 만약에 뭐 운 나쁘게 이제 경찰이 먼저 왔으면 교도소로 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네. 부모님이 잘 조처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는 회복이 됐거든요. 한 2년 정도 음,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해서 살인이 날 뻔한, 살인 미수까지 갈 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음, 너무나 운이 좋게 가족들이 다 도망갔고, 네. 망치를 부시다가 TV가 폭발하고 망치가 어, 부러졌어요. 어, 그리고 119가 와갖고 이불을 던져가지고 수갑을 뒤로 채웠어요. 예, 그래서 예, 수갑 차고 이제 병원에 94년도 제가 50살이거든요, 지금요. 예. 94년도에는 이제 그 보건법이 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수갑 차고 들어가서 이제 묶여가지고 일주일씩 묶어 놓고 주사, 음, 아티반 주사, 할돌 주사, 막 코끼리 주사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음, 그런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저도 운이 나빴으면 뭐 공주감호소나 법무병원 갔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방치된 상태로 난동 폈으면 뭐 저 그 안에서도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음, 신이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전체 무릎 꿇어 안 그러면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불상사가 많이 났는데 병원에서도 막 때리다가 또 묶여가지고 뭐 또 계속 그렇게 묶이고 그런 상황들이 왔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범버자 되는 친구들도 집안이 불우하거나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학교 폭력을 경험하거나 음, 군대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네. 그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딱 했을 때 두려움이 오면서 공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도리어 무서우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예. 해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음,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렵고 원래 정신질환을 겪는 친구들은 되게 평상시 성격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성격이거든요. 예, 범생 같고. 그런데 예. 한번 미치면 완전히 악마같이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순간적으로 이제 술 취한 상태가 되면 그냥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그,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예. 그 범죄 연루되셨다가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어, 받고 쭉 계시는 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지금도 계시죠? 그렇죠,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음, 친구는 이제
그 병 났을 때 방화를 해가지고 불을 질러갖고 건물에다가 예, 3년 동안 형을 살고 왔고, 또 예, 어떤 여자분은 그 막 남자를 나이트클럽에서 몇 명을 때려가지고 이제 어, 또 재범을 해가 두 번째 이제 일사 부자리 원칙인가 그래 해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깜빵을 또 몇 년 갔다 왔고, 이제 음, 그런 당사들이 운 나쁘게 이제 한 두 번 이상 똑같은 그것을 저질러서 이제 그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보호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훈방 조치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 계속 이제 처벌받으니까 이제 깜빵 가는 거죠, 나중에. 그- 혹시 그분들 중에 예. 지금 어떤 본인의 그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분들은 제가 없으시겠죠? 제가 익명으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한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긴 한데 아, 네네.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상담에서 비밀 같은 아, 그쵸, 걸 그쵸.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비유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 사례로는 얘기해드리고 또 음, 범죄를 해서 실제로 얼마 전에 또 아는 분의 자녀인데 의사를 때린 거예요, 주먹으로. 예, 의사가 뭐 굉장히 뭐 자기한테 어떻게 얘기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때린 거예요, 정통으로. 예, 예. 근데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뭐 어, 대학병원에 그래서 그 법적으로 돼가지고 어, 원래 임세영 교수님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몇 년 예, 전에. 기억합니다. 그 일 때문에 의사를 때리면 바로 깜빵 갑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감호소로 갔어요. 그 음, 법무병원으로 그 친구가 남자인데 등치 크고 근데 결국은 깜빵 가더라고요. 음, 혹시 그 본인이 직접 인터뷰가 어려우시더라도, 뭐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작가님께서 이런 이런 사례가 예,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제 취지는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일상에 복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 때도 SBS나 미디어 보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난폭하고 그냥 범법자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소수의 재범자들이 있고, 그리고 음,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그 분노에 찬 일부분의 소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음, 예. 그런 걸 혹시 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로 보여주실 수 있을 만한 사례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어디에 불을 냈었거나 뭐 예. 한다면 뭐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요 당사자께서 요런 게 있으셨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니 일상생활이 잘 되더라라는 걸 전원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를 만약에 지금 편집 기술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네네네. 말한 걸 가지고 편집해서 내셔도 되고, 제가 인터뷰한 거일 때 영상 자료를 그렇게 약간씩 조금씩 내가지고 이렇게 편집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영상이 저희가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고 어, 혹시 갖고 계시는 게 제가, 있으신가 해서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얘기로 상담을 한 거지, 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 어머니, 그 자녀의 어머니나 네. 그리고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지금 들은 얘기를 지금 기자님한테 전달하는 음,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작가님께서 예전에 직접 예. 경험하셨던 것들은 따로 갖고 계시는 건 없으세요? 쟤는 책으로 나왔죠. 제가 아, 책에 당신은 아빠였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있죠. 그 네네네. 책이나 회복의 증거 같은데 이제 제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책의 그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와서 뭐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분노에 차서 이제 음, 사회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잘 치료가 돼서 나중에는 자기 현실감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반 직장에 27년간 일하고 지금은 당사자를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음, 이렇게 사례를 내셔도 되죠. 아, 저는 예, 어차피 이름이나 얼굴이 팔려가지고 네. KBS 그 97.3 지금 이 사람 거기도 나왔었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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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드렸는데. 프로 다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뭐 팔린 이름이고 지금 뭐 잃을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 아, 예, 제가 예. 정규직도 이제 다 관뒀고 그냥 상담 일하고 이제 강연 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예,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예, 좀, 뭐, 당국에서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좀 관심이 많아지셔서 다행히, 예, 이번에 처음으로
정신질환 전담 의료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됐죠. 사실은 약을 잘 관리해주고 스트레스 관리만 해주면 네. 약 플러스 스트레스 관리만 두 가지만 잘해주면 이제 낫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약을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쪽 팀에서 그거를. 예. 하시겠다는 게 원래는 전문의가 사실은 그나마 거긴 한 분이 계셨는데 예. 전문의 플러스 이제 전담 간호사랑 예. 임상심리사 심리사. 그 좋죠. 그리고 예. 전담 교도관 이렇게 전담 교정 공무원 이렇게 해서 그러, 네 명이 한 팀으로 하는 걸 처음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통합관리센터 거기 합동 대응 센터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팀워크로. 예. 그게 그 의사분 말씀으로는 되게 필요한 거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여력이 그렇죠. 안 돼서 못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해보려고 한다. 우리 기자님이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근데 예. 이게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게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전방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응급상황이 때 대처를 하겠다는 건데, 음,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볼 때는 아직 시작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급한 불만 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응급 대응팀을 만들어서 하겠다지만 이제 거기에 있는 정신질환 재소자들한테 약물 관리를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의사가 한 50명에 한 명, 50명 재소자 중에 한 명의 의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하고 병상이 음, 뭐 몇백 병상인데 의사가 하나 있을까 말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최전방의 역할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고 일단 음, 응급적이고 약간 그 급작스러운 망상이나 환청에 사로잡혀 가지고 폭력을 쓰는 그런 범법자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상담과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투입을 해서 진정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병원으로 말하면 이제 주먹 날리면서 들어오고 욕하고 침 뱉고 들어오는 환자를 이제 강박시켜 격리시켜 가지고 주사해 놓고 이제 치료하고 상담해 줘 갖고 진정시키는 효과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예.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예.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을 예, 거고. 일부분의 시작점에 불과한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50명 재소자 중 의사 하나씩은 있고 간호사도 2명씩 있고 공식대로 그 루틴을 만들어서 치료와 약물 치료를 잘해서 그런 걸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하면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모범생적인 친구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혹시 교정시설도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다행히 운 좋게 경찰서나 이제 교정시설을 간 적이 없는데 네. 제가 병원 일할 때 교도소를 들어갔다 들락날락한 사람들하고 8년을 지냈어요. 예. 그래서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당사자 환자들이 50명 49베드인데 음, 그중에 30명 정도는 깜빵을 들락날락해서 워낙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항상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인테이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내막이나 어떤 상황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들어보셨을 때, 이런 전담팀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셨겠네요. 많이 들죠. 사실은 저는 이제 첫 번째 병원은 정신증, 두 번째는 알코올 정신, 마지막에는 알코올 병원에 일했거든요. 근데 음, 알코올 환자들은 주폭으로 뭐 교도소 들락날락을 밥 먹듯이 하고, 이제 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정신질환자들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라든지 이런 음, 경향성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예. 정신질환은 솔직히 약 잘 먹고 또 생활 관리하고 누가 좀 잘 도와주면 거의 순둥이과에 해당되는 그 천사 음,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음, 스트레스 관리를 자기가 못하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미쳐버리는 어떤 음, 스트레스 취약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관리하면서 자기 말로 표현하기, 요구하기, 부탁하기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걸 상담 기술에서 배워야 되고 음, 대인관계 소통이라든지 어떤 사회 기술을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익혀가야지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약을 제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음, 못하기 때문에 계속 두드러 부시고 저도 옛날에 25 때까지 저도 벽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손이 부러진 적도 있거든요. 그때까지 음, 상담받기 전인데 표현력이 없으니까 화가 나면 막 주먹으로 벽을 때려 가지고 손을 부러뜨렸어요. 근데 그 음, 정도로 자기 표현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의 힘을 키우고 상담으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럴 주먹으로 부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당사자들이 단순하고 또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폭력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뚜껑이 열리면.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런 자기의 어떤 이해라든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 나가면 당사자들이 좋아지죠.
그 지역사회에서 친구도 음, 만나고, 예. 저희가 요건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이 있어서 예, 그 좀 진척이 되면 예. 한번 인터뷰 가능하시죠? 언제든지 가능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예, 그 어떤 동부구치소 내 이런 이게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전국에서 어쨌든 첫 시도라고는 하셔서 네, 요게 조금 진척이 되면 한 네. 번 더 연락을 드릴게요. 예, 그때 예, 그러세요.